지역 시민단체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 갈등을 공론장으로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와 활용 방안을 주민들과 토론회 결론을 짓자는 겁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도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한낮에 밭일은 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숙소 취소 시 환불 기준과 대응 방법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요산에 자리한 옛 성병관리소의 존치 여부는 동두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 공론장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소각장 신설 등 지역 갈등 사안을 공론장으로 풀어냈던 의정부 시의 사례처럼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 역시 주민들과 토론해 합의점을 찾자는 건데요. 동두천시가 공론장에 참여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이 지난 주말 옛 성병관리소의 기억과 보존을 위한 평화시민 토론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을 포함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병관리소의 보존 여부에 대한 시민 공론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해 성병관리소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론장의 목표입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소각장 신설 등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 이슈 사안들을 시민 공론장을 통해 풀어냈는데 동두천 지역사회 역시 공론장을 통해 의견이 분분한 성병관리소 존치 여부와 활용 방안을 결정짓자는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동두천시와 동두천시 의회에 공론장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참여 주민 모집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주고 시민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이제 행정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지만 동두천시의 공론장 참여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를 포함한 소요산 주변 지역 확대 개발 사업의 용역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지역사회와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용역 완료 예상 시기는 11월. 용역 완료 이후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동두천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흔히 겨울철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뇌졸중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낮 기온 33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며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뉘는데 여름철에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가 손상되는 것으로 땀 배출이 많고 실내외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당뇨나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 외부 활동으로 인해 땀 배출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 저하되고 이로 인해 허혈성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외부 기온과 온도 차이가 높을 경우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 또한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기온차는 10도 미만으로 유지하고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어지러움과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더위는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각별히 챙겨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네, 이에 대해 지역 농업기술센터도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농민의 기상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 밭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 오전 9시에서 10시쯤부터 휴식을 취했다가 해질 무렵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도 혼자 밭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 하면은 더 수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죽기나 사냥 그래가 나가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안 나가고 안 됩니다. 그래 꾸준히 억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말리면 뭐 집에 들어가라 해도 뭐 안 들어가고 일할 밭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 대부분이 고령자로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쓰러진 겁니다.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은 폭염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온이 특히 높은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농민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한낮에 농작업 활동은 중지를 하시는 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마을에서도 방송과 이장 등을 통해 더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농작물 관리에 집중해오던 현장 기술지원단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까지 맡도록 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지원센터도 농업인 안전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숙박시설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예약을 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붙거나 환불이 어렵게 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함철성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이 숙소를 예약했는데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환불이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숙박 예정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환불 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7월 15일서부터 8월 24일까지 주중 기준으로 숙박 예정일 10일 전에 또는 계약 체결 당일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고 7일 전에는 총 요금의 90%, 5일 전에는 7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취소할 경우엔 총 요금의 50%를, 하루 전 취소할 경우엔 8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숙박 업체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업체들이 뭐 행정상의 착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좀 보상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을 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7일, 5일, 3일 전까지 각각 총 요금의 10%, 30%, 50%를 배상하라고 권장하고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결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율 규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구속력 있는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데도 매년 분쟁이 이어져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규정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이유로 숙박비 분쟁이 일어났다면 소비자원에 일단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경우 담당자 배정 후 사업주와 소비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양주시립해암사지박물관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5호로 지정된 안표 초상화와 보관함, 교지에 대해 보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표 초상화 및 교지는 18세기 후반 제작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죽산 안씨 집안에서 박물관에 기증한 건데요. 이후 조사와 연구를 거쳐 2020년 12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기증받을 당시 오염과 변형이 확인돼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당시 보존 처리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박물관은 도비를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보존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인 안표는 1754년 영조 때 증광 문과 병과 급제를 시작으로 여주 목사까지 지낸 인물입니다.